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 학교 지필평가를 보고 있는 기간일 텐데, 자, 이 지필평가가 끝나면 다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3학년, 2학년, 1학년 공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접해 봄으로써 또 좀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자 이렇게 수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수능 성적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올해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 국어하고 수학에서 이른바 공통과 선택 과목이 적용이 되죠. 자, 작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국어에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서 고르게 돼 있고, 그 선택했던 과목이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이 샘플인데 좀 화자하게 좀 들어가 있고요. 수학은, 자, 전년도까지는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 공통으로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확통과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샘플로 확통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자, 사탐, 과탐, 원래는 사탐이면 사탐에서 두 과목, 과탐이면 과탐에서 두 과목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 사탐과 과탐을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조합도 나올 수 있다. 가급적이면 사탐 두 개, 과탐 두 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조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올해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여기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그래서 한국사와 영어와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등급만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수능 및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원점수는 말 그대로 해당 영역의 문항수 중 정답을 한 문항의 배점의 합이 원점수입니다. 예를 들면, 자,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서 내가 96점을 맞았다, 97점을 맞았다, 이게 원점수가 되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 원점수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표기가 돼요. 일단 수능에서는 표기가 안 된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중요한 건 원점수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등급을 표기한다 그러면, 자, 각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점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영역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인데, 쉽게 말해서 국어는 95점을 맞고 수학은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원점수만 넣고 보면 국어를 잘 본 거고 수학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런데 수학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 80점이라는 점수가 액면 그대로 원점수는 낮을 수 있겠지만 이걸 보정했더니, 예를 들면 수학에서는 표준점수가 135점이 나오고 국어에서는 120점이 나왔다. 그러면 실은 원점수는 국어가 높을지라도 실은 표준점수가 높은 수학에서 더 잘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 원점수의 위치를 변환해서 나타낸 이 점수가 바로 표준점수인데, 이 표준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보정한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백분위와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분위가 뭐냐? 영역 과목별 개인의 상대적 서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보정된 표준점수를 가지고 이른바 줄을 쫙 세웁니다. 그래서 내 점수보다 나보다 못 맞은 사람을 표시한 점수가 바로 백분위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분위가 95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보다 100명 중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95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상위 5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 그래서 95% 이렇게 표시하면 나는 상위 5% 안에 들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 및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자, 원점수는 수능에는 표기가 되지 않지만 모의고사는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럼 표점과 백분 얘기했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등급이죠. 등급은 아까 말했던 그 표준 점수 변환된 보정된 그 점수에 근거해서 줄을 쫙 세워요. 그래서 백분위 표시한다고 했죠. 그 백분위를 토대로 해서 수험생을 9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름표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상위 4%를 우리는 1등급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누적 숫자 11%까지를 2등급이라 하고, 그래서 4, 7, 12, 17, 20까지 이렇게 점점 커졌다가 다시 6등부터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당연히 앞에 있는 등급이 맞기도 어렵지만, 자, 이 등급이 잘하는 거고요. 자, 뒤에는 못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2등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5, 6등급.
4, 5, 6등급을 3개의 등급을 합하면 무려 54%입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 총 9등급 중에서 이 4, 5, 6등급에 해당하는 게 54%이기 때문에 농담삼아 얘기하면 2명 중에 1명은 4, 5, 6등급 중에 1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되게 많이 차지하죠.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로 2명 중에 1명은 4, 5, 6등급 중에 포함됐다. 내가 혹시나 4, 5, 6등급 안에 포함되는 학생이라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2명 중에 하나에 50% 확률이 될 확률이 높겠지만 좀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학년, 즉 올해 고3이 치르는 수학 능력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어 수학 과목에서 공통 도하기 선택형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작년하고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문과는 수학 나형, 이과는 수학 가형 이렇게 받고 국어는 이른바 똑같이 봤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물론 직업탐구도 뭐 변화가 있지만 직업탐구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탐, 과탐,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 있어서 진로 적성에 따라서 2개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이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그 취지에 맞춰서 사탐이냐, 예를 들어 문과 학생들은 사탐에서 2개, 이과 학생 과탐에 2개 이게 이전까지 수능에서 취했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론상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이 사회에서 하나, 과학에서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수능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좀 줄고요. 2022부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로 전환이 됩니다. 자, 70에서 50으로 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많이 축소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접 연계로 전환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영어에서 EBS에 나오는 그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지 않죠. 그 지문을 토대로 해서 기존 문제에서 문제 유형을 바꿔서 출제하죠. 자, 이게 직접 연계입니다. 이게 직접 연계. 자, 그런 게 작년까지는 무려 70%가 해냈죠. 그러니까 일단 지문이 우리가 익숙한 지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간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소재만 같은 거죠. 그 지문이 똑같이 활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온실,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다면 그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써서 문제 유형만 바꾸면 이게 직접 연계인데 올해부터는 그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해당하는 그 지문 말고 그 앞뒤나 같은 소재의 그 지문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 연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파트에 있어서는 자, 수능에서 아이들이 느끼게 될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전 선배들보다 등급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올해 대학에 들어간 2021 학번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고3들, 2022에 대학 간 사람들 좀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얘기했죠. 국어가 공통과 선택입니다. 화작과 언어 매칭인데 지금 3월달, 4월달 두 번의 모의고사를 치러봤는데 벌써부터 어떤 과목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구조상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1학년과 2학년들은 좀 올해 3학년들이 어떤 식으로 과목 선택하는 것이 유불리가 있는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도 이전에 가형, 나형이 있었다면 자, 올해부터는 확통, 미적분, 기하인데 굳이 말하자면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확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과가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전에 수학 가형, 나형이 있을 때도 가형이 이과생들의 선택 과목이었고 나형이 문과생들의 선택 과목이었다면 이과생들 중에서도 수학에 좀 자신이 없으면 나형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확통은 문과생들만 솔직히 문과 이과라는 구분은 없지만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배우고 미적분 이과 성향의 애들이 배우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확통 같은 경우는 전교생들이 거의 다 배우게끔 세팅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전에 이과생들의 개념이 확통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문과 성향의 아이들 중에서 나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문과 계통을 택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뀐 교육과정 내에서는 아무튼 수학이 키포인트라는 거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사탐, 과탐 구분 없이 2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랍어를 선택해서 로또를 노렸던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여기에 원점수, 표준점수, 그 다음에 100분위 등급이 나와 있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지만 모의고사에는 원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100점 만점에 몇 점, 수학 몇 점 돼 있는데
아까 말한 국어는 지금 98점이고 상당히 잘하는 친구의 성적이네요. 그 다음에 수학은 81점이 되는데 국어의 표점은 137인데 수학의 표점은 140이에요. 똑같이 1등급이지만 원점수만 놓고 보면 국어가 높은 게 맞지만 표점은 수학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국어를 더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100분위 봤더니 뭐 100분위는 뭐 99%, 96%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바뀐다는 거 보여주고 영어, 한국사는 등급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표기 오류 과목 등급을 자체로 표기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학생은 솔직히 상당히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상위 96, 7% 이상 넘어가는 친구인데 이 정도면 서울에 괜찮은 대학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만약에 이렇게 표기 오류가 되면 이거 날짱 공부했던 거 도루묵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은 항상 그 얘기했죠. 전국에 네 석차가 몇 등인지를 봐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석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석차는 여기 나와요. 학급 석차, 학교 석차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전국 100분위와 등급만 나오는데 근데 여기 1등급, 2등급 등급 맞은 숫자가 나옵니다. 4, 7, 12, 17, 20 이렇게 갔다 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자, 내가 1등급이면 자, 요 1등급 맞은 숫자가 몇 명인지 봐서 대충 전국의 내 등수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정확히 내 등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 이제 내가 무엇을 맞았고 무엇을 틀렸고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요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른 학생 건데 같은 맥락으로 자, 요 부분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아래에 있는 정어표를 토대로 해서 자, 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잘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국어에서의 어휘 개념이 4점 대점인데 4개를 맞아서 전국 평균보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자, 7.4점인데 자, 전국 평균 4.49인데 4점밖에 못 맞았으니까 계산에 있어서만큼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보게 되면 이제 필요한 보충 문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을 보는 거죠. 뭐 영어 같은 경우가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보통 국어, 수학, 또 국어, 수학, 탐구 요 조합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학생은 아까 학생하고는 좀 다르게 성적이 그렇게 잘한 친구는 아닙니다. 평균 등급이 뭐 4, 5등급, 6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이 보통 요런 조합이 나오죠.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서울권에는 국수탐 봤을 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줬지만 평균 등급이 90%가 넘어갔잖아요. 9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가려면 30%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해석이 달라져요. 지금 3학년 내일 모레 5월달을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60%의 지금 100분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이 90%의 성적을 맞추는 건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봐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why not?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노력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60이 나왔다면 다음 시험에 62, 65 이렇게 자기 성적에서 조금만 더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30%더 올려서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건대 이상 대학을 내가 노려보겠다. 자, 목표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상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런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면 자, 보통 5%에서 10%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삼아서 하나하나씩 이뤄나가는 생각을 해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3, 40%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능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대학 수학능력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